한토블렌드, 트루콜라겐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뭐, 다 앞서서, 뭐, 하기 앞서 탈모부터 알아봐야겠죠. 영어로 알로페시아, 너무 멀나. 그래서, 영어로 알로페시아라고 하고요. 한자로 탈모라고 하고, 중국어로 토빵가? 뭐, 그렇게 할 텐데, 보면, 탈모, 정상적으로 이제 모발이 존재해야 될 부분에, 모발이 없는 아주 암울한 상태를 말합니다. 옆에 그 사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크게 뭐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해야 될 탈모는 사실 흉터가 남는 반응성 탈모는 아니에요. 크게 나누면 반응성 탈모와 비반응성 탈모를 나눌 수가 있는데 반흔성 탈모는 진짜 무슨 화상을 입어가지고 왜 우리 소방관 아저씨들 고생하시는 그분들처럼 아예 머리털 자체가 화상을 당해가지고 모낭 자체가 파괴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분들 말고 진짜 아직 모낭은 살아있는 그분들을 저희가 영양을 채워주고 뭐 하이바로 레이저를 씌워주고 뭐 세티니크로 발라주고 하는 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분들 탈모는 전문용어로 비반응성 탈모라고 하고요. 비반응성 탈모 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남성형 탈모 쉽게 말해서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원형 탈모나 M자 딱 들어가는 그런 탈모, 남성형 탈모라고 하고 여성분들 탈모. 저도 이제 여자인 친구들 보면 요 가운데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정수리라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나누잖아요, 머리를. 그 가운데 부분부터 벗겨지기 시작. 네, 그거. 최고리거든요, 거기. 거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하는 그런 탈모를 여성형 탈모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자꾸 머리를 뭐 묶거나 하는 그런 잡아 당기는 습관이 있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탈모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스캘프 뉴트리션 프로모션이 왜 가을에 나오나 9월 달에 나오나를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바로 이 비반응성 탈모의 경우는 여기 보시면 뜨거운 여름이 지난 가을에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이번 프로모션이 진행된다라고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을철 탈모라고 용어가 있대요. 왜냐면 여름철에 밖에 외출하시고 하다 보면 자외선을 시게 받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두피에 유분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가을철이 오면서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걸 이제 가을철 탈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걸 이제 뭐 막아주는 게 우리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 이게 비반응성 탈모의 종류들인데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남성형 탈모 아까 얘기했고 원형 탈모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건데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 견인성 탈모 아까 제가 얘기했던 머리 잡아 당겨가지고 나오는 탈모가 견인성 탈모고 약물에 의한 건 뭐 항생제라든지 뭐 항염제라든지 그런 거 많이 드신 분들 그리고 비강성 탈모는 이제 피지 분비 때문에 머리털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분들 이거 외에는 이제 반응성 탈모라고 그건 치료 불가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성형 탈모인데 이거는 그냥 남성형 탈모하고 같이 설명드리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그냥 볼까요? 어차피 준비해왔는데 여성분들이 더 많으시니까 보면 두정부 가르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도 근데 똑같대요. 그 남성형 탈모랑 크게 원인이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느는 겁니다.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 테스토스테론에 있어요. 탈모의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요소라고 하는 이상한 물질을 만나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DHT가 모낭을 축소시키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흔히 전립선이 아프신 분들이 탈모가 오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전립선이 약하실 거예요. 그게 이어지긴 한데 여성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엔 테스토스테론의 증가가 여성 탈모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안드로겐을 건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모낭을 손상시키면서 모낭 안에 이제 머리털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꼭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 잡아 당기지 마십시오. 급증하는 탈모인 특히 젊은 분들의 탈모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번 뉴트라이트 제품이 약간 젊은 분들을 좀 포커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세티니크 병들 디자인 보십시오. 그게 완전 젊은 세대의 감성 아닙니까? 그래서 탈모 환자 추이도 16년도 가로긴 한데 아마 더 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급증하는 거의 뭐 각도가 45도 각도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뭐 전체 추이를 보지 마시고 20대 여성 남성 다 포함해서 추이를 보시면 변화 추이를 보시면 갑자기 늘기 시작하죠.
이게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0대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30대도 2020년 기준이 이거 최신 자료입니다. 2020년 기준 자료인데 30대가 여러분 탈모 치료, 질환과 탈모 가지고 질환 가지고 치료를 받으신 분들 1위가 바로 30대입니다. 20년 기준. 여기 까만색으로 마킹돼 있죠. 남성, 여성, 여성은 40대군요. 남성은 30대가 1등 먹었어요. 근데 합계로 치면 30대가 1위예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제 저도 그렇고 박신영 리더님도 그렇고 윤소민 리더님도 그렇고 다들 이제 30대로 돌입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아까도 원형 탈모 얘기했지만 스트레스 요인도 무시 못합니다. 여기 제가 인크루트 설문조사 19년도 자료를 가져왔는데 1위가 스트레스성 질환이에요. 회사 가지고 도대체 무슨 스트레스를 이렇게 엄청 받고 오시잖아요, 다들. 제 친구들 보면은 막 이지랄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그리고 뭐 과도한 스트레스뿐이겠습니까? 일단 또 불규칙한 생활 습관, 과음하지, 흡연하지, 그 심적으로 쪼까 거시기 하지, 운동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유지되는 거죠. 그 불규칙한 생활 습관의 증거는 배를 보시면 아시지 않을까. 저도 이제 팍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것도 하나의 원이 된다. 그리고 딱 외부적인 요인은 환경 오염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즘 또 생필품 문제 많으신 거 저희 아메이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고 또 식습관 문제도 있겠고 잠도 못 자요. 네? 잠도 못 자. 뭐 여러 가지 업무적인 이유도 있겠고 현대인들 스마트폰 달고 사니까 밤 늦게까지 이거 뭐야 유튜브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쉴 시간도 없어요. 그런 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다양한 탈모의 원인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전적 요인이 예전에는 많았다고 치면 요즘엔 유전적 요인은 좀 줄어드는 추세고요. 청결하지 않은 두피 요즘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못 사시는 나라들, 후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원인도 있을 것 같고 영양 부족, 영양 과다 역시도 탈모의 원인입니다. 아셔야 되고요. 호르몬의 불균형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미네랄 성분들도 같이 넣어줘야 돼요. 탈모 같은 경우는 아연이라든지 뭐 크롬이라든지 셀레늄이라든지 이런 그 부신피질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도 같이 갑상선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도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특정 약물의 복용도 있을 수 있고 지루성 피부염 뭐 이건 당연한 거죠. 모발 노화도 있겠고요. 경구용 탈모약.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경구용 탈모약, 먹는 탈모약입니다. 먹는 탈모약. 내가 이제 안으로 집어넣어서 먹는 거. 대표적인 먹는 탈모약의 뭐랄까요? 추구하는 방향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알파 환원 요소를 억제하는 겁니다. 여기 중간에 보이시는 이 친구. 이걸 억제하는 건데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탈모의 원인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소팔메토블렌드에 이 요소가 있어요. 로르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죠, 그 안에. 그게 이제 5알파 환원 요소의 억제제입니다. 똑같아요. 그거랑 기존랑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모유두에 이제 뭐랄까요? 모유두 세포에 직접적으로 이제 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낭이 축소되고 뿅 빠지는 거. 이제 기전인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친구를 막으면 되겠다. 5알파 환원 효소라는 걸 막으면 DHT가 안 나오겠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중에 하나가 프로페시아입니다. 뭐 피나스테리드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구용 탈모 치료제 중에 유일하게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이거 유일해요. 아마 주위 친구분들 혹은 이제 어르신분들이 탈모약을 드시고 계신다. 처방 받아가지고 대부분 프로페시아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프로페시아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시 빨간 글씨만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96% 복용자의 96%가 3달 이상 지속되는 성기능 장애를 겪으십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알파 환원 요소라는 건 테스토스테론의 작용 자체를 억제하다 보니까 성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남성 호르몬을 제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국제 피부과학 학술지 자마라고 하는 데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45세 이하 남성의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확률이 63%나 증가하는 그 뭐랄까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FDA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탈모에 일단 효능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당장 탈모 치료제가 없으니까 승인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 아브라트라고 하는 두타스테리드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예 대한 비뇨기과학회에서
경고했어요. 하지 말라고. 이거 위험하다고. 그리고 이게 왜 위험하다고 하냐면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 초기 전립선암 환자의 경우 진단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내가 전립선 암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진단할 때 얘가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전립선 암을 찾지 못하고 후기로 밀려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사망의 원인까지 이어지니까. 그래서 아예 대한비뇨기과학회에서는 이거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팔리고 있어요. 그래도.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탈모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뉴트리라이트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뭐냐? 이겁니다. 바로 영양. 영양을 넣어주면 되지 않냐? 억제할 게 아니라 단순한 문제 아닌가요? 정말 단순한 거예요. 영양을 보충하자라는 게 뉴트리라이트의 생각입니다. 아무도 이 생각을 안 할 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넣어주는 겁니다. 아연이니, 구리니, 비타민 B니, 요오드, 셀레늄, 비타민, 뭐뭐뭐 다. 가장 중요한 건 아연, 구리, 비타민 B군, 단백질, 마그네슘 이 정도겠죠. 그리고 비타민 C까지. 아, 카테킨까지네요. 카테킨은 직접적인 모발의 구성 성분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카테킨을 직접적으로 보충해주면 좋아요. 이런 것들을 이번 뉴트리라이트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제품들 한번 찢어보죠. 네. 판토 블렌드의 특징.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일단 이름 자체가 판토니까 판토텐산이 들어가겠죠. 비타민 B5.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오틴. 그리고 그리고 이거 티아민, 비타민 B1, 비타민 B6, 트리록신, 엽산, 이나인, 크롬, 셀렌, 아연. 이거 대놓고 머리털 고치겠다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다 모낭에 좋은 거예요. 모낭과 모발에 좋은 겁니다. 즉 진피 속부터 건드리는 겁니다. 모발을. 똑같아요. L400하고. 진피부터 건드리겠다는 목적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엄선된 보혈로 맥주 효모. 여기 빛나지 않습니까? 이 맥주 효모에 비오틴이 들어가 있어요. 맥주 효모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영양식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스피루리나와 더불어서. 그리고 28가지 과일 채소, 타우린, 아미노산 뭐 대표적으로 시스틴 들어가 있습니다. 멜라토닌인가? 아, 그건 이따 확인할게요. 해독칼슘, 유산균, 아누카사가 추출물이라고 이게 또 새롭게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세로는 항상 들어가죠. 보시면 비타민 B5 짧게 할게요. 이거 다 이건 자료는 어차피 공유할 테니까 길게 안 하겠습니다. 비타민 B5 판토텐산의 중요성은 뭘까요? 바로 피부와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콜라겐을 만드는데 필요한 필수 물질입니다. 그걸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지질 대사를 하는 친구인데 지질을 분해를 해서 유분기 있는 피부를 방지해준다. 즉 유분기조차도 이제 탈모의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유분기를 대사를 통해 에너지로 뽑아내면 유분기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역할을 판토텐산이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비타민 C와 더불어서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 즉 항스트레스 호르몬도 만들어내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이번에 나와요. 그리고 비오틴. 얘가 뭐 제가 봤을 때 판토 블렌드 중에는 핵심이 아닐까. 비오틴하고 머리카락은 같이 갑니다. 제가 뭐 여러분 제 영상 SHN 서플리먼트 하는 거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비오틴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비오틴 자세한 설명은 거기다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얘가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그 이유는 이따 보겠습니다. 피부 건강이라 하면 두피 포함해서 모발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 89.5%가 이게 결핍돼 있다 보니까 탈모인도 전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뭐 모발, 두피, 손발톱 건강 이거 다 좋고 당뇨 및 비만에 도움된다. 이거 나중에 자료 제공할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다만 이건 제가 일부러 체킹을 해뒀는데요. 임산부이신 분들은 비오틴이 과다하게 들어갈 시 유산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해당 내용에 이 내용에 대한 임상 실험이 아직까지는 없대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원인 규명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임산부이신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은 좀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H 서플리먼트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이제 비오틴이 어떻게 머리카락을 합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문용어로 이황화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케라틴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보시면 이 비오틴이라고 하는 친구는 황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S.
황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인데 이게 S끼리 만나가지고 이황화 결합을 하는 겁니다. 이 둘 있잖아. 투. 이걸 시스틴 결합이라고도 하고 시스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발의 주요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단백질 3차 구조를 결정짓는 주요 결합을 띱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케라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비오틴이 지들끼리 연결이 되고 아미노산과 같이 화합을 했을 때 이 이황화 결합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단백질 머리카락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친구 티아민 질산염. 저희는 티아민이 들어간 게 아니라 티아민 질산염이 들어갔어요. 그거 주의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왜 티아민 질산염일까를 제가 찾아봤어요. 일반 티아민이 아니에요. 티아민은 일단 탄수화물 대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신진대사에 다 필요한 친구입니다. 다 전부 다 올. 그래서 세포의 성장과 발달 그 기능에 있어 필수적이니까 세포가 성장한다. 딱 이어지시죠. 모발 성장과 관련이 있구나. 캐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티아민이 부족하면 모발 성장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티아민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이게 함량이 가장 높아요. 근데 왜 일반 티아민이 아닌 질산염을 집어넣었냐면 여기 나옵니다. 원래 티아민 같은 경우는 수용성 비타민이다 보니까 비타민 B가 수용성이잖아요. 수용성 비타민이다 보니까 많이 때려 넣었을 때 다 빠져나가요. 필요량만 그 당시에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티아민 질산염은 수용성을 지용성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지용성으로 바꿨을 때 어떤 형태가 되죠? 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즉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티아민을 내 몸에 쌓아두고 계속 사용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은 티아민 질산염을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성분 분석해 보면 티아민 질산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탈모 치료제의 약용 효모로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는 뉴트리라이트 제품으로 가져온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또 일을 냈습니다. 또 그 엄선된 보일로 말해 뭐 하겠습니까? 맥주 효모 이거 다 들어가요. 비타민 B, 셀레늄, BCAA 아미노산. BCAA 아미노산은 아마 정유성 리더님 아실 텐데 이거 근육 만들어내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리고 GTF 크롬, 시스틴, 메티오닌 등이 풍부한 맥주 효모 완전 식품입니다. 그 타우린, 조건부 아미노산의 일종이고요. 얘가 또 시스테인과 메티오닌 대사의 최종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모발 생성에 필요한 친구고요. 타우린. 타우린 같은 경우는 낙지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낙지. 그냥 말해봤어요. 그리고 아미노산 중에 또 L시스틴과 L메티오닌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친구, 우리가 또 새롭게 맞이해야 할 친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아누카사가입니다. 아누카사가 우리나라는 부사가 있죠. 부사. 네. 부사보다 훨씬 좋아요. 아누카사가는 사과의 여왕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있는 프로시아닌이 사과 중에 최고로 많대요. 그래서 아누카 사과라고 하는 특정 사과를 선택한 겁니다. 아누카 사과의 산지는 이태리예요. 그리고 사과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 탈모에 좋은 거 뭐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세로라가 들어갔어요. 네, 아세로라가 들어갔습니다. 아마 여기까지가 판토블렌드의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자료 제공할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판토텐산 3000%, 비오틴 3333%, 티아민 8333%. 저 이거 제가 잘못 적은 줄 알았어요. 이거 또라이가 아니고서요. 무슨 난 천 단위는 처음 봐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갔으니까 몸에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콜라겐 짧게 할게요. 어차피 내용은 말할 게 없어요. 콜라겐은 이미 앞에서 더 중요한 거 다 해버려서. 우리 트루 콜라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저분자 콜라겐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분자 콜라겐. 콜라겐은 여러분 다들 아시죠? 뭔지. 아티스트들이 다들 공부하시고 계시니까 뭐 굳이 길게 설명 안 할 테지만 중요한 거는 고분자 콜라겐이냐 저분자 콜라겐이냐에 있어요. 고분자 콜라겐은 단백질 그 성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섭취를 위해서 아미노산으로 이걸 잘라야 돼요. 위가. 잘라내야 돼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잘라내면 또 섭취가 안 되는 거예요. 체내에서. 그렇다면 저분자면은 섭취가 다 되는 겁니다. 알아서. 굳이 자를 이유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고정되어 있는 얼마나 이게 콜라겐이 쭉 이게 연결이 돼 있고 이렇게 사슬처럼 사슬형으로 그 중간중간 엘라스틴이 그 콜라겐들을 묶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마다 히알루론산이 보충돼 있어서 피부 탄력성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이게 건강한 피부입니다.
하나라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망가지겠죠. 콜라겐 수치는 2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콜라겐 줄어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콜라겐 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SH 서플리먼트와 우리 트루 콜라겐 그리고 앞서 나온 그 판토블렌드 같이 드시면 좋겠죠. 그리고 음식으로 섭취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당연히 효과 있겠죠. 그러니까 먹겠지. 족발 그리고 이 뭐야 백업 이런 것들로 돈피라고 하죠. 이런 것들로 이제 그동안 콜라겐들을 섭취하셨는데 그 플러스 알파로 활용점정 닭발로 콜라겐을 섭취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 그 자체인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통과 자체가 힘들다. 이게 특정 아미노산이 반복되고 있는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꼬여있는 형태가 바로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찢어내야 돼요. 그러기가 힘들다. 포장에서 대장에서 하기가. 그래서 이걸 이미 그냥 다 찢어 놓으면 편하지 않겠냐라는 게 우리 뉴트라이트의 생각입니다. 저분자 콜라겐의 효능 보셔야죠. 그래야 이해되시니까. 2000달톤의 저분자 콜라겐.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인 콜라겐은 5000달톤 크기예요.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음식으로 먹는 콜라겐은 5000달톤 크기입니다. 그래서 저분자는 3000 내지 2000 정도예요. 요즘에는 초저분자 해가지고 300달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2000달톤의 저분자 콜라겐의 섭취 임상실험 결과물인데 8주간 섭취했을 때 실제로 눈가 주변의 잔주름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효과를 봤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저분자 가수분해 콜라겐은 저희 가수분해 콜라겐이거든요. 가수분해 콜라겐을 하루에 2500mg을 8주간 복용했을 때 피부 탄성을 측정해 봤더니 유의적으로 피부 탄성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39세에서 75세 사이의 건강을 해서 44명을 대상으로 또 실험을 해봤더니 16주간 실험을 한 거예요. 실제로 모낭세포의 증식 속도를 봤더니 늘어난 겁니다. 이게 모발의 굵기거든요. 비교 보이십니까? 콜라겐을 먹었을 때 이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특허까지 냈죠. 평균 분자량은 저희 거는 약 1700달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작은 겁니다. 초저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분자 정도는 되죠. 초저분자는 아예 흡수체가 안 될 겁니다. 돈피가 주 원료예요. 돼지 껍데기.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화학적 방식으로 찢어놓은 게 아니라 미생물을 통해서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여러분 콜라겐 섭취하실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또 자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젤리타사를 제가 궁금해서 봤어요. 이 젤리타사랑 협업을 해서 만듭니다. 저희 트루콜라겐 제품은. 정말 뉴트라이트 뺨치게 과학적인 회사였어요. 괜히 뉴트라이트가 얘네랑 악수를 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려 140년 동안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이것만 해온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것보다 이 회사보다 잘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독일에 이제 본사가 위치해 있고요. 지사가 무려 21개에 달하는 거대 글로벌 기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젤라틴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역소라고 해가지고 가죽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1901년도에 대형 화재가 생긴 뒤에는 아예 젤라틴 회사로 전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콜라겐 내지는 젤라틴을 정식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베리솔 콜라겐 등의 뭐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젤라틴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니까. 히알루론산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다 들어간 겁니다. 제가 지금 넘어간 것들이 엘라스틴도 들어가 있고요. 엘라스틴 가수분해물, 히알루론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 거를 먹어야 되냐를 봤을 때 당연히 믿고 드실 수 있는 젤리타사와 같이 협업하고 있다는 게 아마 하나의 또 광고가 되겠죠. 그리고 평균 1700달톤의 저분자 콜라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상실험을 이미 거친 제품이라는 거, 임상실험으로 실제로 개선 효과를 봤던 2500mg을 그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제공해요. 추가적으로 아세로라에서 추출한 비타민C 100mg을 더불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비타민C가 같이 들어가는 이유는 저분자 콜라겐이 체내에서 고분자 콜라겐을 합성할 때 비타민C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분자 콜라겐이 되어야지 실제로 콜라겐이 내 몸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콜라겐과 함께 섭취하면 좋은 부원료들은 뉴트라이트에서 제공합니다. 나머지 것들. 이거는 저희가 블렌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합쳐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콜라겐 제품하면 맛이 없다고들 해요. 근데 저희는 상큼한 블루베리 레몬 맛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천연 블루베리 농축 분말을 안에 넣어놨어요. 실제로 뭐 물이랑 섞어 먹지 않아도 그냥 빨아먹어도 된답니다. 그런 제품이래요. 맛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